반도체 시장에 아주 흥미로운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노무라 증권이 삼성전자의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로 무려 133조 4천억 원을 제시한 겁니다. 역대 최대 호황기였던 2018년의 약 59조 원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일각에서는 증권사의 과도한 낙관론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중하게 검증해야 할 숫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전망치를 무시하기보다 분석해야 하는 이유는 미국 마이크론의 실적 때문입니다. 자, 최근 마이크론의 디램 매출이 전년 대비 69% 급증했습니다. 이는 반도체 시장의 흐름이 분명히 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대중의 관심은 엔비디아에 쏠려 있지만 데이터는 메모리 반도체의 구조적 변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특정 종목을 매수하라는 추천이 아닙니다. 133조 원이라는 전망치가 어떤 데이터와 수급 논리를 근거로 나왔는지 그 이면을 객관적으로 팩트체크해 드리겠습니다. 판단은 이 데이터를 보신 뒤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먼저 시장의 컨센서스부터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노무라 증권뿐만 아니라 KB증권 등 다수의 기관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100조억 원, SK하이닉스 영업이익 80에서 100조억 원대 진입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이렇게 높은 수치를 제시하는 핵심 근거는 선주문 물량입니다. SK하이닉스의 2026년 생산 물량이 이미 대부분 계약 완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차세대 메모리에 대한 고객사들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통 제조업에서 2년 뒤 물량이 매진되는 것을 공급자 우위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시장이죠. 실제로 2025년 3분기 디램 가격 상승률이 전년 대비 171.8%를 기록했다라는 점은 이러한 공급 부족이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임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공급 부족이 발생했을까요? 여기에 시장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바로 HBM 집중 투자의 부작용입니다. HBM은 일반 메모리보다 칩 크기가 크고 공정이 복잡해 같은 웨이퍼를 투입해도 생산할 수 있는 칩의 개수가 적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 생산 능력을 늘릴수록 반대로 우리가 흔히 쓰는 일반 D램을 만들 공급 여력은 줄어듭니다. 즉,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가 HBM에 쏠리면서 정작 서버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DDR5의 공급 절벽이 초래된 겁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4분기 DDR5 가격을 최대 30% 인상 통보했다는 소식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는 기업 실적에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HBM이라는 고부가 가치 상품뿐만 아니라 없어서 못 파는 범용 메모리에서도 이익이 극대화되는 이중 수혜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뜻입니다. 133조 원 전망은 바로 이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수치로 해석됩니다. AI 산업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지난 2년이 AI를 가르치는 학습의 시기였다면 2026년부터는 AI를 서비스하는 추론의 시기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로 나가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똑똑한 선생님이 중요하지만 회사에서는 방대한 서류를 보관하고 꺼내 쓸 창고가 더 중요해집니다. 대만 커머셜 타임스의 분석에 따르면 2026년 AI 서버가 전 세계 메모리 생산량의 약 20%를 소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AI 모델을 돌리기 위해 GPU뿐만 아니라 대용량 DDR5와 SSD가 필수제로 자리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반도체 사이클이 과거보다 더 길고 강력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시총 1000조, SK하이닉스 700조 이야기는 현실성이 있을까요? 자, 이건 무조건 간다라는 예언이 아니라 조건부 시나리오로 이해해야 합니다. 과거 2018년 호황기 대비 이익이 2배가 된다면 주가도 그에 비례해 재평가받는 것이 일반적인 금융 논리입니다. 마이크론의 주가가 실적 호조에 힘입어 신고가를 경신한 사례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다만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IT 기기 수요가 꺾이거나 HBM 경쟁이 심화되어 이익률이 훼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천조라는 숫자는 공급 부족이 2026년까지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실현 가능한 목표치임을 인지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부 증권사는 2026년을 단순한 회복기가 아닌 구조적 성장이 일어나는 시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공급 부족 지속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입니다. 자, 따라서 기존 보유자분들은 개별 포트폴리오 상황에 따라 매도 시점을 판단해야 하겠지만 섣부른 매도보다는 시장 흐름을 조금 더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신규 진입자는 이미 주계 기대감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음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반도체 공장 가동률이 높아질 때 수혜를 보는 소재, 부품, 장비 섹터를 공부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DDR5 공정 전환에 수혜주나 온디바이스 AI 관련주가 거론되기도 합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두 가지 지표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첫째, DDR5 현물 가격이 계속 오르는지. 둘째, 다가올 실적 발표에서 HBM 매출 비중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뉴스의 헤드라인만 믿지 마시고 이 두 가지 지표의 변화를 통해 시장의 방향성을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투자였습니다.